숫자는 회복을 말하는데 생활은 왜 더 팍팍해지는가입니다. 마트에서 결제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 전체 물가가 덜 오른다는 말이 들려도 자주 사는 품목이 비싸면 경기 체감을 바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균 수치보다 자주 결제하는 가격으로 경기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수출이 좋고 지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성장의 경로와 생활의 경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돈이 돌고 어디에서 돈이 멈추는가가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버티는데 지갑은 먼저 닫힙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률이 유지되면 결국 체감도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연결이 자동이 아닙니다. 특정 첨단 산업 중심의 수출이 지표를 끌어올려도 내수의 중심인 소비와 건설은 다른 흐름을 탑니다. 지표의 회복이 곧바로 생활의 회복으로 번지지 않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또 다른 인식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 생활도 곧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말은 이미 올라간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식료품, 에너지, 외식처럼 피하기 어려운 품목이 높은 수준에서 버티면 체감의 압박은 오래 남습니다. 생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체감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장의 결실이 내려오는 면적이 줄어든 구조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수출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그 고용이 소득을 만들고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장의 무게중심이 특정 업종에 모이면서 고용과 소비로 번지는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버틴다와 내 주변은 어렵다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때 체감은 주변의 일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취업자 수 같은 양적 지표가 좋아 보여도 내가 속한 업종과 나이대에서 구직이 어렵고 조건이 나빠지면 체감은 한 번에 꺾입니다. 게다가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의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안정감이 약해지면 소비는 늘기보다 멈추기 쉬워집니다. 요약하면 성장과 고용과 소비를 이어주던 고리가 느슨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더 직접적입니다. 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버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먼저 고갈됩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남는 돈이 줄어들면 소비는 자동으로 위축됩니다. 이때부터 지표는 괜찮다는 말과 경기가 죽었다는 말이 같은 일상에서 공존합니다. 이 구조는 습관처럼 작동합니다. 상환 부담이 큰 가게는 필수 지출을 제외한 선택적 소비부터 줄입니다. 외식이 먼저 줄고 문화가 줄고 미뤄도 되는 지출이 뒤로 밀립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고용과 투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체감 불황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요약하면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체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활비의 수준과 불안의 속도가 함께 체감을 눌러버리는 구간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이미 올라간 필수재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되면 실질 구매력 회복은 지연됩니다. 여기에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원가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이 소상공인의 비용으로 번집니다. 비용이 오르면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생활비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질수록 체감의 숨통은 더 늦게 트입니다. 이 압박은 골목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자영업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 분위기가 더 차갑게 바뀝니다. 주변에서 장사 안 된다는 말이 늘어날수록 소비 심리는 더 빨리 위축됩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비용은 버티면 남는 선택지는 출혈 경쟁입니다. 결국 체감은 가격표보다 거리의 온도로 완성됩니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덧붙으면 체감은 더 빠르게 얼어붙습니다. 환율, 물가, 금리, 고용에 대한 불안은 실제 숫자보다 먼저 행동을 바꿉니다. 혹시 몰라가 늘어날수록 지출을 미루고 그 미룸이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순환이 생깁니다. 소비자 심리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면 체감은 회복보다 방어에 익숙해집니다. 이때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생활비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데 불안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회복을 말해도 체감은 먼저 몸을 웅크립니다. 이제 앞의 흐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성장은 일부 업종에서 지표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가계는 상환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잠기고 필수 지출은 높은 수준에서 버티고 골목은 수요 둔화와 비용 압박을 동시에 맞습니다. 돈이 돌아가는 느낌이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따로 보면 각자 설명되지만 함께 보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체감이 나빠지는 이유가 마음이 아니라 골목에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의 호조가 설비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는 흐름이 비교적 익숙했습니다. 지표가 좋아지면 주변도 조금씩 따라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고 고용의 질은 불안정해지고 가계의 상환 부담은 커졌습니다. 같은 숫자를 봐도 체감이 다르게 찍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체감 부진은 우연이라기보다 구조의 귀결에 가깝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가처분 소득의 잠식, 고물가, 고금리의 누적, 자영업 생태계의 압박, 고용의 이중 구조가 서로 맞물립니다. 한쪽에서는 버티고 다른 쪽에서는 줄어드는 그림이 동시에 유지됩니다. 그래서 체감은 회복보다 방어를 먼저 학습합니다. 만약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생활비의 하방 경직성이 풀리고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체감은 지표보다 늦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만 그 속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표는 먼저 움직이고 생활은 뒤늦게 반응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미뤄지고 있는 지출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체감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